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추리통계 세 번째 시간으로 표본 분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분포란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표본 통계량, 예를 들면 표본 평균, 표본 비율, 표본 평균 차, 표본 상관 개수, 표본 회귀 개수 등등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 모수에 상응하는 표본에서 얻은 통계량을 가리키죠. 이 표본 통계량은 속성상 확률 변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표본 통계량이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리 통계에서 이 통계적 추정은 바로 이 표본 분포상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표본 분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는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특정한 변수가 취하는 값들의 어떠한 분포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본 통계량은 확률 분포이고 그 확률 분포의 속성을 갖는 표본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별도로 이름을 붙여서 표본 통계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 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가 취하는 값들의 어떠한 분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하는 걸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본 분포를 구성하고 있는 관측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샘플의 표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표본 통계량을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결과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모집단 모수에서 모집단에서 하나의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값을 구하면 그 하나의 표본에서 하나의 평균이라고 하는 값이 하나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2차 표본을 추출해서 평균값을 구하면 두 번째 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쭉쭉 무수히 많이 반복한다고 머릿속에서 한번 상정을 해 보실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 표본 분포의 관측치를 가끔씩 이 표본에 속해 있는 개체들의 변수의 그러한 관측치하고 혼동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모집단 모수를 추정할 때 해당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반복적으로 추출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개의 표본만을 추출해서 그 표본에서 얻은 표본 통계치를 가지고 모집단 모수값을 추정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표본 분포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각 표본에서 표본 통계량 값을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속에 이게 수많은 이 표본 통계량 값들이 있기 때문에 표본 분포를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단 하나의 표본 통계량 값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거의 표본 분포를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거기에 딸린 표본 통계량을 값을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는 하나의 표본만 가지고 작업은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분포의 데이터 단위는 이 변수의 값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변수는 표본의 예를 들면 표본의 개인이 300명의 표본 사이즈다 그러면 변수 값은 300개 관측치가 나오죠. 그러나 그 변수의 값들의 평균 값 같은 이 표본 통계량 값은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만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 통계량은 하나의 표본에서 한 개의 데이터 포인트만 나온다. 그러나 이제 변수의 값은 표본의 개체 수가 몇 개냐에 달려서 거기에 맞는 관측치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집단에서 하나의 표본을 꺼내고 거기에서 표본 통계량 값을 계산해서 하나의 관측치를 얻었다 하는 거를요.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 표본 통계량은 특정한 확률 분포를 그리게 되고 그 확률 분포란 그 표본 통계량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이 x축 있죠. x축에다 이 모든 값들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이 x축이 나타내는 것들이고요. 그 각각의 값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바로 그 앞에서 예에서는 종 모양의 정규분포 모양과 같은 그러한 확률 밀도 함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무작위로 표본에서 하나의 표본에서 얻은 표본 통계치는 그 해당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값들 중에서 연구자가 무작위로 뽑은 한 개의 값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모집단에서 표본을 무수히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각각의 표본에서 표본 통계량의 값들, 표본 통계치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1000번이면 1000회, 1000개의 표본 통계치가 나오죠. 뭐 무한대로 할 수도 있죠.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면 그 중에서 내가 표본 하나를 첫 번째 표본을 뽑아서 그 값은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반복하지 않고 실제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거는 첫 번째 표본을 뽑아서 그 값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값이란 무수히 반복해서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통계치들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내가 뽑은 거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래프로 표현하면 내가 표본 평균을 계산하겠다. 표본 통계량이 표본 평균이다. 이런 경우에는 표본 평균이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 값들이 나올 수 있는 그 표본 분포상에서 내가 그 중심은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든 것 같으면 72였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표본에서 얻은 표본 평균 값이 69.5가 나왔는데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포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표본 평균 값들이 취할 수 있는 값들 중에서 무작위로 내가 하나 랜덤하게 뽑은 거예요. 무작위로. 네.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추리통계 실제 작업을 할 때에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내가 표본을 하나 뽑아서 그 표본에서 계산한 표본 통계량, 통계량의 값, 즉 표본 통계치는 그 모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표본 통계치들 중에서 내가 무작위로 하나 뽑은 수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그렇다면 표본 평균을 예를 들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모양을 앞에서는 정규 분포로 그렸습니다만은 그게 확률 분포 모양이 왜 정규 분포인가? 그게 정규 분포밖에 없는가? 또 그 경우는 반드시 정규 분포인가? 뭐 등등 그 표본 분포의 모양에 대해서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론, 그게 중심극한 이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표본을 1000회를 반복해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 통계치를 계산해서 그 값이 1000개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 그걸 모양을 확률 분포 모양을 1000개의 값을 가지고 그려보면 그러면 이제 표본 통계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우리가 작업할 때는 내 손에는 하나의 표본에서 나온 하나의 표본 통계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표본 분포의 모양 속에서 이 뽑힌 하나의 무작위로 뽑힌 값인가 그 표본 분포의 모양에 대해서는 뭔가
이 확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론이 중심극한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이 중심극한 이론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의 모양에 관한 정리입니다. 중심극한 정리에 따르면 표본을 구성하는 개체의 수가 30 이상일 경우에 그러한 표본에서 얻은 표본 평균과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모양은 정규 분포의 특성을 띈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 놓은 겁니다. 앞에서 20개의 개체로 구성된 모집단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4개짜리 표본, 8개짜리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표본 분포 모양을 정규 분포 모양으로 그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중심 극한 정리가 얘기하는 바는 표본 사이즈가 4개나 8개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표본 사이즈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모집단에서의 그 관측치들의 분포가 어떤 모양이냐 상관없이 이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모양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고 이제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근거 이론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처럼 4개나 아니면 8개 정도의 사이즈의 표본을 확보해서 그거의 표본 분포가 정규 분포를 그리려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그거는 모집단에서의 관측치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일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가 작더라도 그거의 표본 분포 모양은 정규 분포를 그립니다. 그러나 중심극한 정리가 얘기하는 바는 모집단의 관측치의 분포 모양이 뭐든 상관없이 샘플 사이즈가 30 이상인 경우에 그 표본에서 얻은 표본 관측치의 그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모양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이런 경우죠.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네. 따라서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모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해서 표본을 뽑아서 해당 표본 통계치를 계산할 필요 없이 하나의 표본 통계치만 가지고도 해당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상에서 통계적 추정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샘플링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 이미 그거의 표본 분포가 정규 분포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작업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이 아닌 또한 표본 비율이 아닌 다른 표본 통계량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다른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의 모양도 이미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 모양 정규 분포,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모양 정규 분포, 그 다음에 두 표본의 평균 차의 표본 분포 모양도 정규 분포, 두 표본의 비율 차이도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 그리고 두 변수 간의 표본 상관계수 있죠? 이거의 표본 분포 모양도 정규 분포, 그 다음에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표본 회귀계수의 표본 분포 모양도 정규 분포라고 확정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모집단의 모수, 추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모수가 모집단의 어떤 분산이다. 그런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는 표본 통계량이 표본에서 얻은 분산이 될 텐데요. 이 경우에 표본 분포 모양은 정규 분포가 아닙니다. 이 분산과 관련된 것들은 정규 분포가 아닙니다. 이거는 콰이제곱 분포라고 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모집단의 분산의 비율을 추정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각각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두 표본의 분산을 계산하고 그거의 비율을 표본 통계량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 모양은 F분포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 모양은 이미 이렇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본 평균처럼 표본 분포의 모양이 정규 분포인 경우에 있죠. 정규 분포. 그 정규 분포인 경우에는 모양이 정규 분포라 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그 정규 분포가 중앙값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밀집도가 높은 그러한 뾰족한 정규 분포 그래프인지 모양인지 아니면 좀 더 중앙값에서 흩어져 있는 납작한 정규 분포 모양인지 하는 그 모양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될 텐데요. 중앙값을 중심해서 그 표본 통계치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게 일반 기술 통계에서는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추리 통계에서는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의 모양을 확정해주는 중앙값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지표를 표본 오차다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표본 오차, 스탠더드 에러, 앞으로 SE라고 하는 약자로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이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 모집단 모수를 추정하는 추리 통계에서 표본 통계량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에, 정규 분포를 따를 때입니다. 좌우 대칭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만약 표본 분산이라든지 두 표본의 분산 B라든지 이것처럼 뭐 카이제곱 분포나 F 분포,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모양을 확정하는 게 표본 오차에 관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자유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표본 오차가 최종 분포 모양을 확정해 주는 것은 이 정규 분포일 때입니다. 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 표본 통계치가 기대값, 이론적으로는 이 기대값은 중앙값은 모집단 모수라고 그랬어요. 모수값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 기술 통계에서의 표준 편차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왜 표준 편차를 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표준 오차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가 하는 거는요. 일단은 추리 통계와 기술 통계를 구분해야 되는 의미도 있고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모집단 모수를 추정할 때에 표본 통계치 가지고 추정할 때에 그 통계치 속에는 일정한 에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러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표본 오차다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 표본 오차는 번역자에 따라서 표준 오차, 스탠더드 에러이기 때문에 표준 오차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만은 본 강의에서는 표본 오차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표준 편차하고는 본질적인 개념, 평균주의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지표라는 본질적인 특성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사용되는 맥락에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달리 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표본 오차는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뽑은 표본 통계치가 그 기대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값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표본 통계치로 모집단 모수를 추정할 때 그 추정치에 어느 정도 에러가 내재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오차, 에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 표본 오차를 여러분들이 신문을 이제 선거철이라든지 뭐 평소에 국정 지지도 등등 이런 그 여론조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 이때는 이제 비율이 되죠. 지지율 비율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 표본 오차와 관련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뭐 예를 들어 A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53%이고 95% 신뢰 구간의 오차 부분, 여기 신뢰 구간보다는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한다. 그 의미는
A 후보에 대한 실제 지지도는 모집단 수준에서의 실제 지지도는 53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적용하면 51%에서 55% 사이일 거다. 그에 대한 확신도가 95%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오차 범위,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는 거는 이 95%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게 반영돼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인가 하는 게 이 오차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요. 오차 범위 같으면 95% 신뢰 구간 같으면은요, 표본 오차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1.96을 곱해서 나온 값입니다. 여기 위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스탠더드 에러 이걸 곱해서 나온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차 범위를 계산할 때 바로 이 표본 오차라고 하는 개념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표본 오차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는가 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이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 개념을 설명할 때에 표본을 반복적으로 추출하게 된다면 반복적으로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거의 표준 편차 있죠. 계산하는 그 공식을 써서 구하면 표본 오차가 계산이 될 텐데 그러나 실제 우리가 반복해서 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하나의 표본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표본 오차를 계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미 그 표본 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활용해서 표본 오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주요 그 표본 통계량의 표본 오차 공식은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의 표본 오차 공식은 보시면 n은 샘플 사이즈입니다. 스퀘어 루트 제곱근 n의 제곱근분의 여기 분자에 보시면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서 그 변수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요.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인데 이 공식에는 이론적 공식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죠. 표본 비율의 이 표본 오차 공식은 제곱근 안에 샘플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이 P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에서의 비율이에요. 모집단 비율. 이거 역시도 우리가 값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모집단에서 지지율 혹은 모집단에서의 그 비율 곱하기 이거는 1-P니까 이게 P가 지지율이라면 이건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공식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표본의 평균 차이를 표본 통계량으로 설정했을 때에 이런 경우는 언제 쓰느냐 하면 두 모집단의 남성 모집단과 여성 모집단에 있어서 어떤 변수의 평균에 있어서 값이 차이가 날까? 이런 경우 추정을 하고자 할 때요. 그때는 남성 모집단의 평균 마이너스 여성 모집단의 평균 이거를 이제 모집단 모수로 설정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표본 통계량은 두 표본에서 얻은 평균값의 차이가 되겠죠. 그거의 표본 오차 공식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샘플 표본에서의 샘플 사이즈, 두 번째 표본의 샘플 사이즈, 이거는 첫 번째 모집단에서의 분산이죠, 분산. 이건 두 번째 모집단에서의 분산이고요. 이 값도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어찌됐건 공식은 그렇습니다. 두 표본의 비율 차이, A 후보와 B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이런 경우에 두 표본의 비율 차 빼기를 써서 그거를 표본 통계량으로 설정하는데 그거의 표본 오차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모집단의 지지율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지하지 않는 비율. 그리고 이거는 그 첫 번째 모집단에서 뽑은 평균의 샘플 사이즈. 이건 두 번째 모집단과 관련된 거고요. 공식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상관계수가
이 표본 통계량일 경우에는 그거의 SE 공식은 바로 이런데요. 이거 역시도 여기에 n-2분의 1 마이너스 이거 로 있죠. 이거는 모집단에서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노테이션인데요. 그거의 제곱이에요. 이 값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모집단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 말고 또 회귀계수 방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SE 공식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위에 나온 SE 공식의 공통점을 우리가 두 가지만 보면은요. 첫째는 분모에 표본 크기를 나타내는 n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SE가 크다는 것은 표본 통계치로 모집단 모수를 추정할 때 그만큼 에러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SE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은 표본 통계치로 모집단 모수를 추정할 때 정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SE가 작아지고 SE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표본 통계치가 모집단 모수를 추정할 때 정확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요. 표본 사이즈를 1000명으로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출구조사를 했을 때 몇만 명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정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인데요. 그거는 분자의 모집단 통계량,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한 모집단 통계량들이 분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SE를 계산할 때에는 이 모집단 통계치 값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표본 통계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모집단의 표준편차 값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에서 얻은 표준편차로 이 값을 대신해서 SE를 계산하고요. 이거 역시 모집단에서의 지지율 내지는 비율을 모르니까 표본 비율을 가지고 이걸 대체해서 계산을 하고요. 등등 이렇게 결국은 표본 통계치로 그게 상응하는 이 분자에 들어있는 모집단 통계량을 대체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 SE 계산한 SE 속에 일정한 오류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표본의 표준편차가 정확하게 그 값을 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SE 속에는 에러가 들어있다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봅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 모양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표본 분포의 최종 모양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본 오차, 특별히 표본 분포 모양이 정규 분포일 때 모양을 확정하는 표본 오차의 개념과 공식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표본 분포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확률 분포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표본 평균, 표본 비율, 두 표본 평균차, 두 표본 비율차, 표본 상관계수, 표본 회귀계수 등의 표본 분포 모양은 정규 분포라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정규 분포의 특성이 무엇인지, 표본 분포의 모양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분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